2026년 3월 네이처지에 충격적인 논문이 실렸습니다. 소행성 표본에서 DNA를 구성하는 5가지 물질이 전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의 재료가 우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DNA는 지구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생명의 기원은 지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3단계의 반전으로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입니다. 원시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40억 년 전 지구는 용암과 유독가스로 뒤덮인 생지옥이었습니다. 온도는 너무 높았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자외선 방사선이 표면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DNA 같은 정교한 분자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해답의 단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운석이었습니다. 1969년 9월 호주 머치슨 마을이었습니다.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르고 마을 주변에 운석이 쏟아졌습니다. 총 무게는 약 100kg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운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DNA의 핵심 구성 물질인 아데닌과 구아닌이 검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라 지구 물질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탄소 동위원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지구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무거운 탄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구에서 온 오염물질이 아니라 진짜 우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석은 지구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대기와 접촉합니다.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아예 우주에서 직접 소행성 표본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 임무의 이름은 오시리스 렉스입니다. 2020년 나사는 소행성 베누에 착륙해 표본 120g을 채취했습니다. 이 표본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도 완벽히 밀봉 보호됐습니다. 지구 대기와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5년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누 표본에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핵염기 5가지가 전부 발견됐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입니다. 이 5가지는 지구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주에서 직접 가져온 표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데니얼 글래빈 박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유기물들이 외계 물질이라는 증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누 표본 분석에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지구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들 때 쓰는 아미노산 20중 14종이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소를 포함한 화학 물질만 1만 종이 검출됐습니다. 나사의 글래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유기분자의 수풀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누의 암모니아 농도는 소행성 류구 대비 75배였습니다.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핵심이 되는 물질입니다. 즉, 베누는 류구보다 훨씬 풍부한 생명 재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베누 표본에서 소금이 풍부한 광물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베누의 모체 소행성에 과거 바닷물처럼 짠 물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다 같은 거대한 물이 있었고 그것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소행성은 한때 물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우주 소행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하야부사 2호가 2020년 가져온 소행성 류구의 표본을 재분석했습니다. 류구는 퓨린과 피리미딘이 거의 동등하게 있었습니다. 베누와 오르게의 운석은 피리미딘이 더 많았습니다. 머치슨 운석은 퓨린이 더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각 소행성이 형성된 환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암모니아 함량이 이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환경의 소행성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핵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핵염기가 특정 장소의 특별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핵염기를 포함한 생명의 재료들이 담겼습니다. 40억 년 전 지구로 수많은 운석이 쏟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후기대충돌기라고 부릅니다. 그 운석들 속에 담긴 핵염기들이 지구 바다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특유의 환경에서 이 물질들이 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진화를 거쳐 지금의 모든 생명체가 됐습니다. 즉 지구 생명의 재료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46억 년에 걸쳐 배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베누와 류구와 머치슨 운석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전부 같은 생명의 재료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재료는 우주 어디서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파망원경은 우주 성간 구름에서도 같은 유기 분자들을 탐지했습니다. 우주 어디에나 이 재료들이 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다른 항성계의 소행성들도 같은 재료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행성에 전달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행성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지구만의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5년 10일 월 과학자들이 베누 표본을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물질입니다. 운석에서 트립토판이 발견된 것은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왜 중요할까요? 트립토판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물질일수록 우주에서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베누는 그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사라 러셀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명의 구성 요소가 실제로 외계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역사적 발견이다. 즉 지금 인간의 뇌에서 행복을 만드는 그 물질의 재료가 수십억 년 전 우주 소행성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베누 표본에서는 소듐 카보네이트라는 광물도 발견됐습니다. 이 광물은 반드시 액체물이 증발할 때만 생깁니다. 즉 베누의 모체 소행성에는 한때 실제로 물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아미노산이 물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현재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구 생명의 설계도는 지구 밖에서 왔습니다. 그 설계도가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46억 년 전부터 소행성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의 DNA를 이루는 물질 중 일부는
우주 어딘가에서 만들어져 소행성에 실려 지구로 배달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